목표 주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파트 1. 애널리스트는 왜 항상 틀릴까요?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기사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45만원, 목표주가 50만원 상향, 아직도 저평가.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목표 주가는 계속 바뀝니다. 어떤 증권사는 40만원이라고 했다가 몇 달 뒤에는 55만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잘 나가던 기업도 갑자기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왜 이렇게 자주 틀릴까요? 혹시 주가를 못 맞히는 사람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틀리는데 왜 목표 주가를 믿어?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애널리스트는 주가를 맞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첫 번째 착각을 합니다. 목표 주가는 주가 예측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애널리스트는 주가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같은 평수인데 한 아파트는 10억 원, 다른 아파트는 15억 원입니다. 왜 가격이 다를까요? 집 크기가 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입지, 학군, 교통,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 이런 미래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재를 평가하는 숫자가 아니라 미래를 숫자로 바꾼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애널리스트는 그 미래를 어떻게 숫자로 계산할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를 찍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계산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 나오는 목표 주가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겁니다. 파트 2.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목표 주가를 계산할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도 애널리스트가 되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말합니다. 이 치킨집은 10억 원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살까요? 아니죠. 가장 먼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를 버는데요? 사장님이 대답합니다. 1년에 1억 원 정도 벌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10억을 투자해서 1년에 1억을 번다면 10년 정도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네. 바로 이것이 기업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묻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얼마를 벌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그 이익이라면 시장은 몇 배의 가치를 인정해줄까? 바로 여기서 자주 듣는 단어가 나옵니다. PER. 이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PER은 이 회사가 버는 돈의 몇 배를 시장이 인정해주는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치킨집이라도 동네에서 운영하는 치킨집과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는 같은 이익을 벌어도 가격이 다릅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AI 시대를 이끄는 기업은 같은 1조 원을 벌어도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버는 돈보다 앞으로 벌게 될 돈을 계산합니다. HBM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파운드리 사업은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 이런 수많은 변수들을 하나씩 반영해 미래 이익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 이익에 적절한 PER을 적용하면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오늘의 가격표가 아닙니다. 미래를 숫자로 번역한 결과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같은 삼성전자인데도 어떤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45만원, 어떤 곳은 55만원, 또 다른 곳은 60만원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애널리스트마다 미래를 바라보는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HBM 시장이 더 빨리 성장할 거라고 보고 누군가는 파운드리 회복 속도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즉, 목표 주가가 다른 이유는 계산법이 달라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실적도 좋고 목표 주가도 계속 오르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는 저평가라고 말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가장 오해받는 단어, 저평가의 진짜 의미를 삼성전자 사례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파트 3. 왜 삼성전자는 아직도 저평가일까?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또 상향, 실적은 역대 최고. 그런데도 애널리스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직 저평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도대체 왜 저평가라는 거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주식시장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아야 합니다. 주식은 현재를 사는 시장이 아닙니다. 미래를 사는 시장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개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은 매달 1,0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정도만 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편의점도 지금은 똑같이 1,000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5,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지하철역이 생기고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의점을 더 비싸게 사실 건가요? 대부분은 두 번째 편의점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이 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것은 오늘의 실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2년, 3년, 5년 뒤의 삼성전자입니다. 예를 들어 AI 서버가 계속 늘어나면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함께 증가합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습니다. 즉, 같은 메모리를 팔아도 남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순히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높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HBM 경쟁력과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적보다 미래의 이익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왜 아직도 저평가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많은 증권사는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보다 앞으로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HBM 공급 확대, AI 메모리 비중 증가,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확대,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까지. 이런 요소들이 현실이 되면 지금 예상하는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이런 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무조건 오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목표 주가는 약속이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HBM 시장이 예상보다 늦게 성장하거나 AI 투자 속도가 둔화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애널리스트는 다시 목표 주가를 낮춥니다. 즉, 목표 주가는 미래를 확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세운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뉴스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앞으로는 목표주가 상향이라는 기사보다 왜 상향했는가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좋은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를 가르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목표 주가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투자의 무기로 활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과 뉴스를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4. 목표 주가는 믿어야 할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목표 주가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목표 주가를 보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목표 주가가 50만 원이니까 무조건 50만 원까지 가겠네. 두 번째, 애널리스트는 맨날 틀려, 볼 필요도 없어.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일기예보가 비가 올 확률이 70%라고 했는데 말 같다고 해서 기상청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반대로 70%라고 했으니 무조건 비가 온다고 믿고 우산도 안 챙기는 것도 이상합니다. 중요한 건 왜 그렇게 예측했는가입니다. 목표 주가도 똑같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목표 주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를 봅니다. 왜 상향했는지, 왜 하향했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바로 그 변화가 돈의 흐름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4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라갔다고 가정해보죠. 초보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만 원 더 오른다는 뜻이네. 하지만 좋은 투자자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왜? HBM 전망이 바뀌었나? AI 서버 수요가 예상보다 늘었나? 메모리 가격 전망이 달라졌나? 파운드리 적자폭이 줄어들었나? 바로 이 질문들이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사실 시장은 뉴스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가 바뀌는 순간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실적 발표라도 주가가 오를 때가 있고 오히려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시장 기대보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적자를 냈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를 볼 때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숫자보다 이유를 보세요.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보다 왜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적보다 미래를 보세요. 시장은 오늘이 아니라 6개월, 1년, 2년 뒤를 먼저 반영합니다. 세 번째, 뉴스보다 돈의 방향을 보세요. 외국인은 어디를 사고 있는지,
기관은 무엇을 모으는지, 정부는 어떤 산업을 밀고 있는지, 그 흐름이 주가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건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목표 주가도 아닙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걸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는 매일 쏟아질 겁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상향, AI 관련주 급등, 외국인 대량 매수. 하지만 그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투자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돈 흐름은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채널이 아니라 뉴스 뒤에 숨어있는 돈의 흐름과 시장의 원리를 함께 읽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